네, 안녕하세요. 골든보입니다. 예, 명절 첫 번째 연휴인데, 아마 제가 이틀 정도는 유튜브를 못할 수도 있어요. 내일은 못할 것 같고요. 모레도 못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하나 정도 올리고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명절도 어른들도 만나 뵈야 되고, 뭐, 그쵸. 우리 명절 때 좀 쉬어야 되니까. 근데 문득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게, 그, 뭐라고 할까, 어, 그 향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데이터로 한번 제가 그냥 한번 제 나름대로의 비율을 한번 가져봤어요. 제가 일단은 첫 번째는 수급으로 한번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급 지수인데, 이게 코스피인데요. 개인이 얼마나 팔았냐,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네, 개인이 얼마나 팔았냐. 근데 제가 이제 볼 때는, 개인이 팔수록 이제 외인 기관이 샀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작년에 보면, 요때 이제 제일 안 좋았을 때가 이제 9월 달이었죠. 9월 30일. 2155일 때는 개인이 조금 샀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개인이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월 11일 요때는 꽤 팔았고요. 그리고 지수는 폭락했지만 개인은 얼마 안 팔았어요. 예. 예, 외인 기관이 계속 사줬죠. 그러니까 이제 그 흐름이, 요때가 뭐냐면, 흐름이 바뀌었구나. 즉, 수급이 들어오는구나, 외인 수급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파악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요 떨어졌을 때는 매수를 갔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다시피, 예,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예,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흐름으로 바뀝니다. 13조 원 이제 개인이 팔고요. 그 흐름이 안 끊기고 여기 이제 올라갔을 때는 18조까지 가요. 이게 이제 6월 달입니다. 6월 달까지 꾸준하게 개인이 파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나와서 계속 가고, 그 기점에서 이제 조금 다시 6조까지 꺾여요. 그러면 개인이 다시 얼마다? 12조를 샀다는 거죠. 12조 정도 사고, 그 다음에 요 2302포인트까지 떨어진 이후에 다시 개인이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외인 기간이 코스피에서만 거의 15조 정도 샀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샀죠. 요 흐름을 좀 봐야 돼. 지금은 뭐다? 외인 기간이 사는 흐름이다. 예, 계속 늘어나죠? 지금 개인 파는 게 늘어납니다. 이거는 좋은 징조예요. 고점별로 한번 볼게요. 그 사이클 구간별로 고점을 연결했는데 요때죠. 예, 역시 6월 9일이 최고점이었고요. 요때까지 꾸준하게 계속 지금 개인이 팔았고 역시 지수도 계속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예, 조금 하락한 추세가 보이죠.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시그널이었는데 요 뭔가 개인의 매도세가 좀 줄어들 때부터 조심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크게 한번 이제 떨어진 이후에 다시 개인이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다. 코스피 수급이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점도 마찬가지로 쭉 개인 개인 매도세가 감소했다가 다시 개인 매도세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네. 자, 이건데요. 사이클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개인 매수의 변화인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면요, 개인이 사요, 이게. 예, 거의 확실해요. 근데 올라가면 개인이 팝니다. 예, 올라가면 개인이 팔아요. 그러면, 구간별로 개인이 얼마나 샀냐, 팔았냐, 이 증가분이군요? 증가분인데, 지금 보다시피 개인이 파는 물량이 많죠. 우리는 개인들하고 거꾸로 가야 돼요. 개인들이 팔 때 우리는 사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다. 저는 이제 제 기본적인 투자 마인드 뭐냐면 개인이 팔 때가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다. 지금은 개인이 사는 것보다는 개인이 파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과감하게 사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흐름은 이 개인의 수급을 볼 때는 나쁘지 않다. 예, 개인이 지금 어떻다? 개인이 파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현재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을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근거예요, 이게. 예. 물론 언젠가 이 개인의 이 매도세가 또 그칠 날이 올 겁니다. 예. 외인 기관의 매수세가 언젠가 그칠 날이 올 건데, 예, 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흐름은
큰 흐름은 뭐다? 개인이 계속 판다. 이때는 털리면 안 된다. 이게 기본적인 이제 컨셉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요시하는 데이터는 이제 수출 데이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출 데이터인데, 잘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안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 22년도에요. 주식시장이. 22년도에 너무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보다시피 우리의 수출이 22년도에 감소하는 게 보이죠.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을 언제 찍었다? 23년도 1월에 찍었다. 우리의 수출 시장이 22년도 내내 안 좋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다? 주가도 안 좋다. 연동성이 상당히 커요. 무역 수지는 지금 0 이하죠. 마이너스입니다. 거의 적자를 봤어요. 적자를 봤다가 23년 6월부터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어떻다? 지금 이 오렌지색 있죠? 요게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수출의 평균값. 지금 보면 이 어두운 기간에는 평균 수출값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지금 평균 수출값 위로 올라가고 있다. 지금 수출이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는 게 보입니다.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게 보이고. 그래서 지금은 사이클이 좋다. 우리나라 경기 사이클이 나쁘지 않다. 이 수출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이 그렇게, 현재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 한국이 지금은 사이클이 좋아지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 수출. 중국은 사실 회복을 못했어요. 아쉽게도. 중국은 22년에 최악이었죠. 최악으로 떨어지고 나라로 떨어졌는데 반등은 했는데 크게 반등을 못했습니다. 중국은. 보다시피. 그러니까 요인은 두 가지예요. 중국 경제 자체가 안 좋은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서방 국가들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서방 국가들의 경쟁이 떨어지고 러시아나 아니면 브라질이나 동남아시아 쪽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미일은 중국 시장에서 공이다 고전한답니다. 이게 좀 바뀌고 있어요. 트렌드가. 그래서 중국 회복이 안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반도체가 어떻게 되냐? 보면 자, 다행스러운 게 반도체가 저점을 찍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된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반도체도 안 됐고 중국이 안 됐고 이게 이제 커요. 보다시피 반도체가 이렇게 꼬꾸라지면서 굉장히 꼬꾸라졌죠. 반도체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인데 월 수출이 24억 9천만 이렇게 됐어요. 이 잘 나갈 때는 언제다? 67억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뭐 작살 났죠. 작살 났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 지금 53억까지 많이 회복했죠. 그리고 이게 반도체 수출 단가는요. 단가도 어떻다?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단가도 물론 옛날에 좋았을 때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서 다행이다. 점점 단가가 좋아지고 있다. 단가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다? 사이클 자체는 회복하는 거다. 즉 이 수출입 데이터랑 우리나라의 이제 코스피 수급 지수를 볼 때는 한국 시장은 나쁘지 않다. 즉 눌렸을 때 한 번 더 매수 쪽의 버튼을 누르고 매수 수량을 늘리는 쪽이 괜찮지 않겠냐. 이제 수출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보다시피 단가도 지금 반도체 단가도 높아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렇게까지 갈 거예요. 요 단가까지. 단가가 이렇게까지 갈 거예요. 가기는. 이렇게까지 가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반도체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구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먹을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본다. 한국의 어떤 경기는 나쁘지 않게 본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좀 시장과 경제를 긍정적으로 일단은 해석하는 그런 한번 제 나름의 분석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참조하시고요.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